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초사 43기 마지막 8회 워크숍 종강을 앞두고 초음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초음파가 왜 어려우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캔법이 어렵죠. 예, 스캔법. 약간만 각도가 틀리거나 위치가 틀려도 자기 원하는 화면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것은 이 초음파의 영상의 판독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캔법은 사실은 잘 배워야 되는 것이 자기가 습관이거든요. 이걸 잘못 배워놓으면 습관은 못 고칩니다. 특히 음악도 그렇죠. 바이올린 같은 거는 처음에 새끼 선생을 좋은 선생한테 배워야 됩니다. 새끼 선생을 좋은 선생한테 배워놓으면 그걸 운공법이고만 그쪽으로 되어버리면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새끼 선생한테 잘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가 아주 잘 배워야만이 실력이 늘게 되는 거죠. 그 보면 모든 운동은 자세가 중요한 걸 느끼는 게 그 스롱피아빅 하는 거 아십니까? 당구, 여자 당구 몰라요. 캄보디아 여자인데 우리나라 청주에 있는 인쇄소 하는 아저씨하고 결혼해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시집 왔는데 남편이 이제 취미가 당구였어요. 그래서 일 없으면 이제 당구장에 가서 당구하는데 마누라도 같이 당구장에 데리고 갔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보더니 자기가 당구하는 게 심심해가 당신 한번 당구 쳐봐라 한번 큐대를 처음 이제 잡았는 거예요. 그런데 큐대 잡는 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치니까 엄청 잘 치네.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근데 이 스롱피아가 키는 안 큰데 팔이 굉장히 길어요. 키에서 팔이 길고 손가락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구에 딱이죠. 팔이 길으니까 딱 이렇게 당구에 큐대를 잡으니까 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폼이 좋으니까 당구가 잘 되죠. 그럼 물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아마 1년 만에 평정하고 프로 입문해가 6개월 만에 한국 1위 불가능한 이야기라 하죠. 난 당구를 모르지만 당구하는 사람이 1년 6개월 만에 한국 1위 된다 하는 거는 임파서블. 역시 포지션이 좋죠.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이 스캔할 때 스캔법이 중요합니다. 오늘 쌤하고 이때까지 8주간 있는 게 주로 스캔법입니다. 다음에 어려운 것이 판독입니다. 초음파판. 저도 이제 처음에 초음파 공부할 때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책에는 어떻게 나오면 스캔법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판독인데 질환별로 소견이 나오는데 첫 장을 딱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 해망조마가 나와요. 간혈관종 읽어보니 간혈관종은 작을 때는 고에코고 커지면 믹스 에코고 리버시로시스에는 저에코가 나오고 때로는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 다 잤나요? 우리가 초음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처음에 무에코, 고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 믹스 에코 다 나오면 그러면 질환 하나의 초음파 속에 다 나온다 하면 진짜 이게 공부하기 어렵죠. 질환 한 개 한 속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도 어제 늘 요즘에 강의할 때 초음파 영상의 원칙하는 걸 늘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이 아니고 3계명입니다. 10계명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10계명은 복잡하지만 초음파 3계명은 3개밖에 안 되니까 외우기 쉽습니다. 자, 꼭 깨어나야 됩니다. 자, 초음파 영상의 원칙. 첫째는 초음파 에코 정도는 반사에 비례한다. 에코의 정도는 이게 첫째 반사에 비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소견입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에서 우리 물질이 딱딱하고 소프트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초음파가 빔이 어떤 물질을 그냥 통과해가 하나도 반사 안 되면 무에코가 나오고
전부 다 반사되어 돌아오면 고에코가 나오죠. 주위하고 비슷하면 아이스에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물질이 딱딱하고 소프트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물질의 반사에 비례한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원칙. 그러면 두 번째 원칙이 중요합니다. 여기 좀 초음파의 반사는 뭐에 결정되느냐? 물질의 반사 정도와 내부 구조에 의한다. 여기 제일 어렵습니다. 구조에 의한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물질이 반사를 많이 하냐? 물질 자체가 반사를 잘하는 물질. 그렇게 예를 들자면 석회화, 공기, 콜로이드 이런 거는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체거든요. 자체가 강한 반사체거나 또는 그 물질이 강한 반사체가 아니어도 내부 구조가 임피던스의 차이가 심할 때는 심할 때 강한 반사. 이 두 번째 말이 어렵습니다. 강한 반사. 자, 어떤 물질마다 모든 물질은 초음파의 전달력이 정해져 있죠. 물은 얼마고 뭐 폐는 얼마고 소프트티슈는 다 있는데 어떤 물질의 구성이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고 헤테로지니어스하고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물질이 반사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반사를 많이 한다.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안 되죠?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세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간혈관종입니다. 간혈관종은 우리가 작을 때는 고에코로 보이죠. 근데 혈관종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혈관종 이렇게 혈관종 안에 무수한 바스큘라 서페이스가 있습니다. 혈관 내강이 있습니다. 여기 혈관이 있는 호스처럼 이렇게 레이크가 있고 요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바스큘라 레이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내부는 엔도세리움으로 덮여져 있죠. 혈관이니까 상피시 없고 엔도세리움. 그 다음에 여기는 소프티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우선 혈관 내강이 있고 그 혈관 내강은 엔도세리움 둘러싸이고 주위에는 소프티슈로 있는 그런데 그러면 바스큘라 레이크나 엔도세리움이나 소프티슈는 강한 반사체가 아닙니다. 반사체가 아니에요. 근데 초음파 빔이 이렇게 통과하면 이 바스큘라 레이크하고 엔도세리움 사이에는 음양계면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초음파 빔은 음양계면차가 심한데 반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스큘라 레이크가 이제 피가 있고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혈액이고 여기에 엔도세리움이죠. 초음파 빔이 엔도세리움하고 혈관 내강 사이는 굉장히 음양계면차가 심합니다. 물하고의 초음파의 전달 속도하고 소프트티슈 엔도세리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 요 경계면에서 반사를 많이 해요. 다시 설명하면 이제 초음파가 쭉 가다가 초음파의 그 전달 속도, 임피던스의 차이가 많은 물질에서 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칼시피케이션처럼 딱 이런 물질은 반사를 많이 하지만 물질 자체가 안에 그 헤테로지너스한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음양 계면차가 차이가 나는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반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모를 때는 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외우고 시험 치고 난 뒤 이해를 해야 돼요. 의과대학 공부를 잘하는 방법. 무조건 외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외운다. 외우고 난 뒤에 시험 치고 난 뒤에 생각한다.
이해를 하고 시험 치다간 납작하게 딱 알맞습니다. 무조건 외우고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더라도 이해하면 좋고 이해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시험이 중요하니까.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초음파의 에코는 상대적이다.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건 꼭 해야 돼. 이걸 모르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자, 어떤 물질이 고에코인데 그 물질이 주위가 엄청 고에코 안에 들어가면 저에코가 돼버립니다. 우리 뭐 많이 느끼잖아요. 의과대학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반에서 팔 날았죠. 의과대학 들어와가지고 어느 순간 중위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해를 못하죠. 야, 도대체 성적이 뭐야 중위권이잖아. 너 학교 고등학교 때 너 반에서 1, 2등 하는 애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의과대 가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성적은 너무 잘하니까. 이거는 특히 여자들한테 불공정하죠. 우리는 의과대 때 120명인데 여자가 10명이 있는데 120명 중에 20등까지 여자가 10명이 다 들어가 버렸거든. 그래 우리는 이렇게 여자들은 불고 여자들은 우리는 술도 먹어야 되지 담배도 피워야 되지 그런데 여자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공부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들. 결국은 초음파의 에코는 상대적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초음파의 에코의 정도는 반사에 비례한다. 그럼 반사는 도대체 뭐냐? 물질이 강한 반사체거나 또는 내부 구조가 임피던스의 차이가 많은 물질이 헤테로지너스 할 때는 그 음양의 계면에서 강하게 반사해서 고에코가 된다. 세 번째는 초음파의 에코는 상대적이다. 상대적으로 나온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면 이제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게 됩니다. 우리 케이티 라더도 강의했을 때 그 병리를 딱 들어보니까 수수께끼가 많이 풀렸죠. 풀렸죠. 그걸 모르면 아무리 외워도 이게 무슨 뭐 귀신 나빠먹는 소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없기 때문에 에센스만 할게요. 첫째는 무에코입니다. 우리가 초음파의 에코는 뭐로 나오느냐? 무에코, 강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 믹스드 에코 이렇게 나오죠. 그 네 가지를 보고 5가지를 보고 이제 진단. 무에코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초음파 빔이 반사가 안 되고 그냥 통과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상에서 새까맣게 보이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간의 낭종, 물이라든지 물, 혈액, 림프액 이게 이제 림프액이 무에코로 나옵니다. 림프액.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간 낭종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간 낭, 헤파틱 시스트죠. 리버 시스트, 헤파틱 시스트 하는데 사실은 헤파틱 시스트 하면 쌤들이 어디서 생겼냐 물어보면 대답은 못해요. 자, 간 낭종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간의 구조물은 헤파토사이트, 바일 닥트, 혈관, 커넥티브 티슈, 림파틱 닥트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일 닥트가 생겼지 않나요?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는 겁니다.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는데 이 바일 닥트는 주로 컨제니탈한 바일 닥트가 있었는데 이게 메인 바일 닥트하고 연결이 안 된 바일 닥트가 이 딜라테이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일 닥트 시스트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둘러싸여 있냐면 앱세리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 앱세리움. 자, 우리가 시스터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죠. 트루 시스터, 슈도 시스터. 트루 시스터, 슈도 시스터의 감별은 뭐냐면 트루 시스터는 앱세리움으로 라인되면 트루 시스터,
슈도 시스템 뭡니까? 에피셀리움이 없고 커넥티브 티슈, 파이브러스 티슈로 둘러싸이면 슈도 시스트죠. 예를 들면 판크레아스 슈도 시스트는 판크레아타이티스 생겨서 플루이드가 나오니까 우리 몸에 메센트리가 와가지고 덮어가지고 만들어낸 시스템입니까? 그게 에피셀리움이 없고 커넥티브 티슈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슈도라는 시스트가 아니다는 말이 아니고 에피셀리움으로 라이닝 안 된 시스트를 슈도 시스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 슈도 시스트는 시스트가 아니란 말이 아니고 에피셀리움이 없는 시스트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죠. 워터가 있죠. 자, 그러면 초음파에서 낭종은 어떻게 나오냐? 첫째, 이 에피셀리움 라인이 된 시스트는 비교적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에피셀리움은 그 초음파에서 디텍션은 되지 않지만 경계가 스무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한 시스트로 경계가 스무스합니다. 두 번째 이제 물이니까 물은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가 반사가 안 돼가 무에코로 나옵니다. 무에코. 새까맣게 나오죠. 다음에 여기에 시스터 뒤에는 뭐가 생깁니다. 후방 음량 증강이 생깁니다. 후방 음량 하얗게 여기 후방 음량 증강. 그 섀도우하고 반대의 개념이죠. 음량. 자, 그러면 후방 음량 증강이 왜 생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물을 이렇게 초음파 빔이 이렇게 물을 통과하면서 초음파 빔이 감시를 안 일으키고 그냥 통과해가 뒤에서 초음파 빔이 많이 통과하게 되죠. 그러면 하얗게 나오는데, 그러면 왜 하얗게 나오냐면 우리가 초음파 기계를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면 밑에를 갈수록 증폭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야만이 초음파 영상이 호모지니어스하게 위에서부터 있는데 만약에 그걸 증폭을 안 시키면 왜 되겠어? 위에는 하얗게 나오고 밑에는 새까맣게 나와버리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기계로 그렇게 세팅해놔야만이 포면에서 심부까지 잘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초음파 빔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주위에 감시를 안 익히고 통과하니까 요는 후방 음량 증강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과대학의 의과대학은 평가가 상대평가잖아요. 시험을 제가 1등이 80점이고 꼴찌가 40점 보면 교수가 20점을 이어가 100점, 60점. 저는 제시 없이 잘 통과됐습니다. 근데 가끔 불행한 사태가 생기는 수가 있죠. 1등이 90점, 꼴찌가 20점 돼버리면 10점밖에 못 돼가 100점, 30점 되면 많이 제시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초음파가 감시를 안 돼가 뒤에 플러스를 더 받아가지고 후방 음량 증강이 나옵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건 다 이해가 돼. 초음파 빔이 소프티슈하고 요 물하고 경계면인데 요 경계면의 음향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서 반사를 많이 하고 여기에서 반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자세히 보시면 이쪽하고 이쪽에 뒤쪽하고 음향이 고에크로 나옵니다. 이거는 왜 고에크로 나오면 이 에피셀리움하고 물하고의 경계면은 음향의 임피던스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반사가 고에크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 원리가 두 번째 원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라테랄 섀도우 하는 게 생깁니다. 자, 초음파 빔이 이 외곽을 이렇게 통과할 때 스무스한 포면을 할 때 여기는 물 쪽은 벨로시티가 낮고 이쪽은 벨로시티가 높습니다. 소프티슈는 우리 초음파 빔이 전달 속도가 빠른데 물은 전달 속도가 느립니다. 빠른 데서 느린 데로 들어가면 초음파 빔이 어떻게 되냐면 안으로 굴절합니다. 굴절. 이렇게 굴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오면 안으로 굴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HCC, 스몰 HCC가 있습니다. 스몰 HCC들은 아주 이렇게 HCC가 세포가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스몰 HCC 저에코 나오는 경우에는 세포의 밀도가 얼마나 높으냐면 세포의 밀도가 정상보다는 정상적으로 4배에서 6배. 그렇게 세포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정식이잖아요. 무분별한 세포의 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세포암 경우에는 간세포암만 확 밀집이 되는 거죠. 그 내부가 어떻습니까? 간세포암의 정식에 의해서 호모지니어스한 구조거든요. 호모지니어스한, 균질한. 그러면 초음파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통과하면서 반사를 거의 일으키지 않죠. 안으로 가서 저에코로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음양계면차가 없는 물질이 꽉 차가 있으니까 저에코 나오겠죠. 저에코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무에코하고 저에코는 종이 한 장 차이죠. 우리 갑상선 할 때도 제일 문제가 저에코냐 무에코냐 감별이 안 되잖아요. 어떤 거는 무에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찔러보면 저에코고 저에코인 줄 알았더니 무에코. 그게 굉장히 차이가 불과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야구에서 페난 3할 타자하고 2할 9푼 9리 타자하고는 시즌에 한 안타 4개 내지 5개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시즌에 안타 4개 내지 5개를 더 치면 3할 타자고 시즌에 안타 4개 5개 못하면 2할 9푼 9리 되는 2할 9푼 9리하고 3할하고는 하늘과 땅이자 3할은 강타자고 2할 9푼은 평범한 타자. 평범한 타자. 3할이 돼야 타자는 강타자의 반열에 오르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래 오르지 않나요? 야구로 말하자면 투수는 10승이잖아요. 10승을 올리면 그 굉장한 투수인데 9승 올리면 평범한 타자야 돼. 야구는 3할 10승. 그렇죠? 네, 그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HCC에서 보면 경계가 어떠냐? 요건 주위에 주 경계가 약간 불규칙합니다. 왜냐하면 뭐로 파이브러스 티슈로 둘러싸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것은 세포가 균질하기 때문에 초음파 반사가 적기 때문에 후방음량 증강을 동반합니다. 후방음량 증강. 왜냐하면 반사를 적게 하고 통과를 잘하니까 후방음 증강을 동반하는데 증강의 정도가 2, 3 플러스라고 하면 이건 1 플러스 약한 후방음량 증강을 동반하게 되죠. 다음에 중요한 소견이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요것도 간실적으로 요것도 간실질이니까 요 경계면에 왜 되겠습니까? 강한 에코가 없습니다. 무슨 알겠죠? 요놈은 조직 자체가 틀리지만 요거는 같은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스무스 할 때는 이 HCC의 내부에 굴절을 일으키는데 굴절이 바깥쪽으로 굴절을 합니다. 굴절. 자, 속도가 여기는 속도가 빠르고 요거는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린 데서 속도를 빠른 데로 가면 외측으로 굴절합니다. 뭐 비유가 적극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물살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뱃머리가 바깥으로 가고 물살이 빠른 데서 물살이 느린 데로 가면 안쪽으로 뱃머리가 굽어지는 거하고 같습니다. 뭐 그 빙판으로 가면 자동차가 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미끄러지지 않나요? 그렇죠? 빙판에서 속도가 빠르고 그렇지 않나요? 예, 똑같습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무에코? 믿음이 전부 다 약해요. 전부 다 불신자가 좀 많아요. 부흥이라 하든지 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신도가 되죠. 그 다음에는 고에코를 하겠습니다. 네, 고에코입니다. 고에코의 대표적인 것이 스케아죠. 스케아,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스퀘어. 스퀘어는 아주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게 있으면 초음파 빔이 대부분 반사해버리고 일부는 통과하면서 흡수를 돼버리죠. 대부분은 반사, 일부는 통과하면서 일부는 흡수가 되어버리니까 뒤에 뭐가 생깁니까? 섀도우가 생기죠. 그림자. 그림자는 클리어한 섀도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가 표면이 스무스한 스퀘어가 아니고 표면이 러프한 스퀘어는 트윙클링 아트팩트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이 스무스하지 않고 좀 일레귤한 스퀘어 같은 초음파 빔이 여기에 부딪히면 여기에 앰플리튜드 체인지가 생겨요. 초음파 앰플리튜드 체인지가 생기가 칼라 도플러에서 트윙클링 아트팩트가 생겨요. 여기에 헬류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트윙클링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트윙클링 아트팩트가 보이면 이거는 스퀘어가 표면이 러프한 서페이스고 다 가능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GB 스톤을 위해서 스무스한 스톤이니까 칼라 도플러 트윙클링 아트팩트가 생깁니다. 그러나 리날 스톤이나 바이닥터 스톤은 표면이 러프하거든요. 그러니까 트윙클링 아트팩트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 몰라도 뭐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의과대학에서는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잘 쳐야 되니까. 예, 시험을 잘 쳐야 돼요. 너무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과학고등이나 수학, 물리 잘하는 학생들은 의과대학 성적이 썩 좋지 못합니다. 대체로 문과를 나온 사람이 유리합니다. 무조건 외우는 거죠. 외우고 시험 치고 난 뒤에 생각하는 거죠. 믿어야 되죠. 자, 에어가 고에코로 나옵니다. 공기가 이제 우리가 초음파에서 공기가 잘 못 통해요. 근데 그거 하면 나도 헷갈렸어. 아니 말이 되는 이야기가 우리 박쥐는 공기 중에서 초음파를 쏘는데 잘 통과하는데 근데 왜 어학용 초음파는 공기에 잘 못 통하느냐? 그거는 프리퀀시 차이가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를 하는 것은 우리 음파에서 가청 음파는 우리가 15에서 2만 헤르츠가 되죠. 여기 가청 주파수입니다. 이거보다 2만 이상 되면 음파인데 소리 안 듣는 그걸 초음파를 음파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가청 주파수 이상의 음파를 초음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초음파는 2만 헤르츠 이상이죠. 그러면 우리 자연계에서 사용하는 게 돌고래, 박쥐, 어학용 초음파, 초음파인데 우리 친구입니다. 돌고래, 박쥐는 우리 초음파는 우리들한테 귀여운 친구인데 이 뭐 돌고래는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박쥐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우리 유해 동물을 잡아 먹으니까 정말 좋은 친구고 참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동물이 되죠. 그러면 박쥐하고 돌고래 주파수가 틀립니다. 요거는 돌고래는 멀리까지 가야 되지 않네. 주파수가 낮습니다. 박쥐는 근거리만 가고 정밀하게 봐야 되죠. 그렇죠. 여기는 주파수가 낮고 요거는 높습니다. 그 어학용 주파수는 굉장히 매우 높죠. 우리 어학용 주파수는 2MHz에서 20MHz였는데 요 메가헤르츠를 하는 게 100만입니다. 100만. 그러면 어학용 200만에서 2000만 헤르츠를 쓰거든. 무지무지하게 높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높은 주파수는 공기를 잘 통과를 못합니다. 이해가 됐죠? 다 이해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초음파를 할 때 프로브를 이렇게 대고 여기에 젤을 딱 갖다 대죠. 젤을 갖다 대는 거는 바로 초음파 프로브하고
스킨 사이에 공기가 있으면 잘 못 가니까 잘 통과하기 위해서 지혜를 갖다. 그 다음에 접촉이 컨택트가 아주 스무스하게 해서 만들어놨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가 이 물질을 통과할 때 이 물질이 있으면 어떤 거냐? 처음에 와가 거의 다 반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통과해버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산란하는 것은 초음파가 퍼지는 걸 말하죠. 산란. 그 다음에 흡수가 되는 것도 있죠. 흡수되고 일부 통과.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럼 반사가 되어버리면 고에코가 되고, 통과가 되면 무에코가 되는 거고, 일부 통과, 일부 반사 이래 되면 아이소에코나 저에코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까지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통과하고 또 일부 반사. 여기까지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어는 어떻게 되느냐? 공기가 아주 극소량의 공기는 점상 고에코로 나오죠. 점으로 고에코로. 공기가 약간 많을 때는, 소량의 공기가 있을 때는 공기는 여기 대상, 밴드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헤르페스 조스 할 때 대상포진, 그 대가 뭐냐 하면 이 밴드, 그 물혹이 물집이 이렇게 띠를 이루듯이 있다고. 대상포. 피부가 용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한글로 써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심상성 낭창하고 뭐 이름이 뭐 피부과 용어로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옛날에 백내과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 백내과 진단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딥니까? 이렇게 나는 뇌나 신경쪽인 줄 알았지. 아니, 피부가 제일 어렵대요. 백리 슬라이드에 가장 어려운 피부. 그 피부과 선생님들 물어봐도 해요. 피부 제가 딱 보고 진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옵시하고 뭐 오만 검사에도 진단을 못 한대. 딱 보고 진단 돼야지. 딱 보고 진단 안 되면 조직 검사 뭐 오만 검사 다 해도 끝까지 진단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피부과가 그만큼 어렵답니다. 최고 그래서 백리과 선생님 물어봐요. 가장 어려운 게 피부과. 두 번째 어려운 게 혈액 중에서 림포마 진단이 어렵대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넘버원이 피부, 두 번째는 림포마 진단. 그게 어렵대요. 그래서 림포마 진단을 보면 늘 책에 매년마다 책에 클래시피케이션 바뀌고 두 개가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된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기가 아주 많을 때는, 대량의 공기일 때는 어디 되겠어? 공기일 때는 뒤에 이렇게 섀도우가 생깁니다. 이 섀도우는 더티 섀도우라. 왜냐하면 공기 사이가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이렇게 통과하니까 이 비 오듯이 이렇게 섀도우가 생기죠. 이런 섀도우가 생깁니다. 우리와 시네마 천국 영화 보셨죠? 시네마 천국 보면 영화에 오래된 영화 필름에 화면에 비가 줄줄줄줄 흘리잖아요. 필름이 이제 딸거니까. 우리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극장에는 16극장, 26극장, 36극장이 있어요. 16극장에서 다 하고 난 뒤에 개봉관, 그 다음에 그럼 재개봉관, 또 가면 36극장 가면 동시상영해가지고 두 편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1시간 반 영화가 1시간이 돼버려요. 중간에 필름이 오래 따라가가 그건 잘라내거든. 그래서 동시상영하면 적은 돈으로 두 편을 벌써 이익인데 꼭 보면 결정적인 장면이 안 나와. 그게 뭐냐면 저 남녀간의 정사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보면 안 나와. 한참 이제 막 무더기가 남녀간의 침대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갑자기 화면이 턱 바뀌면서 뭐 엉뚱한 장면이 튀어 나오는 거거든. 그렇게 이상하게 고공으로 잘 딸려 보이죠. 하여튼 제게 안 좋은 점이 삼육극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공기방울이 딱 되면 이렇게 공기방울이 있고, 에어버블이 있고, 에어버블 안에
플루이드가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플루이드가 보이면 액체가 보이죠. 액체가 요 안에 딱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요 형태가 마치 호흡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초음파빔이 여기 와가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키가 어떤 일이 생겨? 링다운 아티팩트가 우리와 그 초음파 스캔을 할 때 리버 볼 때 리버의 그 뭡니까 도움을 볼 때 이런 아티팩트 링다운 아티팩트 그거는 능의 알베올라 안에 공기가 있고 그 공기 안에 플루이드가 보이면 초음파빔이 요 안에서 리버브레이션 해가 링다운 아티팩트가 자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게 생깁니다. 예. 그 다음에 아주 많은 공기가 스토막이나 콜론에 공기가 차이면 뒤에 뭐가 있냐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생깁니다. 반향거상 생기죠. 이런 아티팩트. 그러니까 공기는 아주 다양한 이런 소견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석회하고 공기했습니다. 에어했죠. 석회하.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우리가 콜레스테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콜레스테롤 스톤하고 콜레스테롤 폴립이 있지 않나요? 자, 스톤을 보겠습니다. 스톤. 콜레스테롤 스톤은 이렇게 GB 내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뒤쪽에 섀도를 만들죠. 섀도우 만들죠. 이렇게 보이죠. 담낭 내각이. 자, 콜레스테롤 스톤하고 콜레스테롤 폴립하고 감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세 가지 있죠. 요 폴립. 자, 콜레스테롤 스톤은 후방 음영이 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스톤은 움직이지 않네. 체입에는. 콜레스테롤 폴립은 후방 음영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다. 두 가지가 대표적인 차이죠. 그러면 왜 스톤은 움직이고 폴립은 스톤이야 돌이니까 떼굴떼굴 구부려 움직이지 않네. 그렇죠. 그리고 초음파를 잘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게 보이죠. 고액호가 이렇게 내려가 콜레스테롤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초음파 빔이 담낭 내강하고 콜레스테롤 스톤하고 경계면에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일부 통과하면서 점점 감쇄대가 제이코로 나옵니다. 무에코 섀도우가 생기죠. 당연하죠. 그럼 폴립은 왜 그러면 섀도우가 생깁니까? 콜레스테롤 폴립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담낭 내강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앱세륨으로 들어가게 되면 담낭대로 들어가면 담낭대간에 있는 혈관에서 마크로파지가 히스테오사이트가 나아가 콜레스테롤 엔갈핑 하지 않네. 그래서 이게 점점 커져가 버섯처럼 돌출있는 거죠. 폴립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용종이라고 하지 않네. 용이 무슨 용이야? 버섯 용자죠. 버섯처럼 저가 됐다 용종이죠. 그러면 초음파상에서 이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는 거죠. 앱세륨에서 이렇게 앱세륨이 있고 앱세륨이 있고 여기 안에 무수한 히스테오사이트가 마크로파지죠. 히스테오사이트 안에 콜레스테롤이 엔갈핑 됐죠. 여기 콜레스테롤. 자, 그렇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히스테오사이트에는 콜레스테롤하고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고액호가 되는 거죠. 근데 고액호가 한 개가 아니고 무수한 콜레스테롤 안에 있는 그것이 산란이 돼가 그 산란파가 합쳐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일단 그거 정도. 그렇게 그리고 주위에는 소프티슈는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지 않네. 초음파가 부딪히가 반사하는 것은 바로 산란이 일으키는 것은 여기있지만 주위에 소프티슈는 잘 통과하기 때문에 섀도우를 안 생기죠. 이제 이해가 됐죠? 표정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하여튼 됐다고 믿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오늘의 강의의 하이라이트죠. 펫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펫은 무조건 고에코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펫은 고에코로 나올 수 있고 저에코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방을요, 버드나 마가린을 넣고 오면 녹화는 버드 마가린은 초음파를 하면 저에코로 보이는데 버드 마가린을 굳혀가지고 초음파를 하면 뭐 되냐면 고에코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버드 마가린 안에는 고체화되면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왜 그러면 고액으로 되느냐 메커니즘을 설명해 줄게요. 여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패티 리버는 고액으로 나오죠. 패티. 그러나 서브큐타니어스 서브큐에 있는 펫은 저에코로 나와요. 저에코, 이거는 고에코. 그럼 패티 리버에서의 고에코의 메커니즘은 무엇이냐 하면 리버가 이렇게 아래 이렇게 여기는 고에코로 보이고 밑에는 후방 그냥 감시로 새까맣게 후방 감시를 일으키죠. 그러면 패티 리버의 고에코의 메커니즘은 자, 헤파토사이트 아까 이렇게 헤파토사이트가 있습니다. 헤파토사이트가 있으면 여기에 뉴클레우스가 있고 뉴클레우스. 그 다음에 여기에 무수한 펫 드로플렛가 있죠. 펫이 이렇게 펫이 있습니다. 펫이 있죠. 펫이 꽉 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들어가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초음파 빔이 여기에 펫에 부딪히면 산란을 일으킵니다. 산란파가 생깁니다. 여기에도 부딪혀가 산란파가 생기죠. 그러면 이 산란파가 합쳐져 가지고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다시 설명되면 지방간에서 고에코로 나오는 메커니즘은 초음파 빔이 헤파토사이트에 있는 펫에 부딪혀가 산란을 일으키고 산란파가 무수한 산란파가 합쳐져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이 산란파가 이 부딪혀가 돌아오려면 두 개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첫째는 산란파가 거리가 짧아야 스매싱 되죠. 산란파 여기 만점 떨어지면 너무 떨어지면 안 되죠. 밀집해. 그 다음에 그 산란파를 매개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간세포 사이에 소프티슈가 있지 않네. 그게 전제 조건은 첫째는 산란파가 간격이 좁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산란파를 합쳐주는 매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조금 됐죠? 예. 그러면 지방과는 피하 지방은 어떻게 되느냐? 피하 지방은 피하지만 이 지방이 있어요. 전부 다 뭐로 되었습니까? 펫으로, 큰 펫 세포로. 이 펫이 부딪혀가 산란파돼도 이 산란파를 스메이션 할 수 있는 중간 물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산란파 생도 산란파를 스메이션 할. 자,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아펜디사이트 있어. 충수염이 생기면 자, 충수염이면 충수가 요렇게 충수가 중대되죠. 충수 중대가 되고 자, 여기에 충수 주위에 지방 에코가 증가되거든. 지방 에코 증가되는 거예요. 지방 에코 증가. 자, 처음에는 나는 책을 읽을 때 뭐를 이해했냐? 아펜디사이티스가 생기면 앞에 주위에 있는 지방의 조직의 양이 증가돼 가지고 고에코로 보인다 이랬으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펜디사이트에 생기면 앞에 주위에 뭐가 생깁니까? 염증이 생기가 뉴트로필 림포사이트가 침윤되잖아요. 그러면 초음파 빔이 지방에 있었지만 여기에 산란을 일으켜도 산란으로 스메이션 될 물질이 매개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코로 보이다가 염증세포가 침윤이 되면 폐쇄 산란파가 림포사이트 뉴트로필을 스메이션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쳐져가 위로 올라오는. 그 급성충 쓰이면서 폐시 주위에 있는 폐시 양이 갑자기 증가되는 게 그게 캔서가 생기면 콜론 캔서가 또는 스토마 캔서가 주위로 조직으로 침윤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에코가 증가되는 수가 있거든. 그걸 이제 캔서 케이크, 오멘탈 케이크가 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캔서 세포가 침윤이 되면서 캔서 세포 주위에 있는 조직 주위에 있는 폐시의 에코가 증가되는 거죠. 에코 정도가 증가되는 거지 폐 자체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지방 간의 고에코는 초음파 빔이 헤파토사이트에 폐시에 산란이 있고 그 산란파가 스메이션대가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요 점 하나는 요 헤파토사이트 콜레스테롤의 폐시에 한 개가 아니고 무수한 수천 개, 수만 개가 스메이션 대가 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네. 그렇죠. 이제 아마 믿음이 독실해졌습니다. 믿음이 독실해졌어요. 선생님은 믿음이 독실해졌어요. 자, 이제 다 해갑니다. 배고픈데 다 해갔어요. 다음에는 폐시입니다. 폐시 아니고 파이브러스 티슈입니다. 파이브러스 티슈. 이제 섬유결합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콜란지오시 단간세포 콜란지오시 중에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 이것은 이렇게 보면 리버 안에 담도에 아미시리가 주위적으로 파모가 들어가면 이렇게 종괴가 생겼는데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페리페랄 바일닥트가 딜라테이션 되고 바일닥트 이게 고에코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콜란지오시가 왜 고에코로 보이느냐면 콜란지오시는 세포 성분이 적고 파이브러스 티슈가 굉장히 많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빔이 파이브러스 티슈하고 반사를 마해가 고에코로 됩니다. 그러면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는 조직은 무조건 고에코보다 그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 자, 판크레아스 캔서입니다. 판크레아스 캔서가 제일 많은 것이 판크레아스 닥탈 캔서죠. 덕털이 생긴 캔서입니다. 판크레아스 캔서는 초음파상에 보면 판크레아스 이렇게 있고 판크레아스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고 여기에 캔서가 이렇게 생기면 경계가 불법행한 저에코 결절. 요거는 P 닥트 딜라테이션. 자, 그럼 판크레아스 캔서는 왜 저에코로 보이느냐? 판크레아스 캔서는 콜란지오시와 마찬가지로 세포 성분이 적고 파이브 티슈가 굉장히 많은 조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고에코로 나와야 될 건데 왜 저에코로 나오느냐? 대체로 판크레아스 캔서 생긴 나이는 중장년층이고 판크레아스 자체가 아트로피를 많이 일으킨 조직이죠. 판크레아스는 애시나이 있고 애시나가 있잖아요. 그 애시나에서 아트로피 되면 주위에 뭐가 생깁니까? 파이브러스 티슈, 폐시, 어큐뮬레이션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판크레아스 고에코로 봐요. 나이 들어가서 판크레아스 고에코 되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죠. 우리 몸에 엔도크라인 디지즈 때문에 판크레아스에 폐시 많이 들어버리는 경우 또는 판크레아스 애시나가 아트로피 되면서 그 주위에 폐시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고에코 되는데 판크레아스 캔서는 파이브러스 티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고에코냐가 문제죠. 판크레아스의 주위가 고에코고 요놈아 둘이 상대 평가를 해보니까 판크레아스 캔서가 오히려 저에코가 돼요.
그래서 가끔 판크레아스 주위에 아트로피가 없고 팻이 없는 판크레아스 캔서 아주 드물게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네. 그렇게 결국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콜로이드죠. 콜로이드는 대표적인 뭡니까? 사이로이드죠. 사이로이드를 이렇게 초음파를 해보면 사이로이드가 왜 됩니까? 고해코로 보이잖아. 하얗게 보이잖아. 왜 그러냐면 사이로이드는 물주머니죠. 이렇게 폴리클로 구성되어 있잖아. 폴리클 안에 콜로이드가 이렇게 있고, 그 폴리큘라 엡세리움, 옆 폴리큘라 셰퍼 엡세리움이죠. 그러니까 초음파 빔이 여기에 무수하게 엡세리움하고 콜로이드하고 반사를 일으키죠. 콜로이드 자체도 반사를 일으키죠. 그게 사이로이드 고에코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사이로이드 캔서가 왜 저에코로 되느냐? 우리가 파피럴 캔서에 바로 인베이시브 되는 저에코, 하이퍼 에코의 결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톨러된 와이드, 요새는 non-parallel orientation, 그 다음에는 irregular spiculated margin, microcalcification,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소견이지 않나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면 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죠. 세포가 증식을 해가 세포가 이렇게 증식. 세포의 증식이니까 왜 되겠습니까? 초음파 빔이 균질한 세포의 증식됨으로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저에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이로이드 캔서의 저에코는 것은 세포가 증식이 되고 콜로이드를 디스플레이스먼트 해버리고 없고, 그렇게 균질한 폴리큘라 세포, 암세포가 밀집이 되니까 저에코가 돼요. 알라? 너무 샘표도 하이포그라시미가 나와가지고 못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에코로 보이는 것은 어떻겠냐? 저에코는 근육입니다. 근육. 머슬은 우리가 굉장히 균질한 조직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몸에 플루이드가 보이면 에코가 떨어지게 됩니다. 술에다가 알코올이 40도 술이 물려 미저와리 해보면 왜 됩니까? 도수가 떨어지지 않네. 물려버리고. 나는 일본 사람 술 먹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스트레이트를 마시는데 일본 사람은 소주에다가 물 타가 먹거든. 그러면 그러면 소주를 먹는 건지 뭘 먹는 건지 도저히 일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 봐. 근데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술 먹는 거 보면 또 이해를 못 하죠.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 소련 사람은 또 왜 보드카로 스트레이트를 마시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하고 소련 사람 먹는 스타일이 같고, 일본 사람 우리하고는 완전히 술 먹는 게 틀리죠. 한국 사람이 좀 술을 세고 술을 많이 먹지 않나요? 많이 먹고, 소련 사람 우리보다 더 심하더라고. 보니까 술 먹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 저래가 왜 먹고, 여자들도 술이 굉장히 세가지고, 옛날에 소련에 성악가가 유명한 성악가인데 우리나라에 부산 공연하고 해운대 달맞이 공원에서 그때 나도 그때 뭐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소주를 탁 주니까 소주를 마시더니 순한 술이 보드카 마시다가 소주를 마시고, 그때도 한 20도 됐는데 20도도 그냥 가볍게 하기야 뭐 40도 마시다가 20도 마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콜로이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세포가 침면될 때는 고에코로 나옵니다. 염증세포 침면. 그건 참 내가 다 아까 했는 거고. 저에코 물이 침면되면 침습되면 저에코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고에코, 저에코, 무에코 뭐 쭉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렇게 믹스드 에코. 믹스드 에코는 아까 설명한 대로 해망지원 메인치로 여러 가지 헤테로지너스한 조직이 들어왔을 때 고에코 되는데, 자, 믹스드 에코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해망점마가 원래 고에코지만 이것이 해망점마 커지면 변성을 일으키죠. 그렇지 않나요? 변성을 일으키면 에코가 이상하게 됩니다. 자, 해망점마가 변성을 일으키면 커지면 변연부에는 고에코 있고 내부는 저에코와 고에코가 섞여있는 믹스 에코입니다. 왜 그렇게 혈관적이죠? 혈관적이 커지면. 자, 그러면 변연부의 고에코는 왜 그러냐? 해망점마가 커지거나 변성이 일으키면 내부는 헤테로지너스해지지만 변연은 그래도 마이크로 바스큘라 스트럭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에코를 유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해망점마의 전형적인 소견을 그거는 그래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자, 요걸 잘 알아야 돼. 그만 해망점의 바스큘라 레이크가 커지면 해망점마가 고에코로 되겠습니까? 저에코로 되겠습니까? 해망점마 혈관의 내강이 이렇게 아까 해망점을 그려놨는 거는 있노. 여기 커지면 뭐가 되겠어? 에코가 높아지는 것은 낮아지죠. 자, 두 번째, 해망점마가 바스큘라 레이크가 쪼그라들고 없어지면 에코가 뭐야? 고에코가 또 저에코 되죠. 해망점마가 어느 정도 그 바스큘라 레이크 있어야 에피세리움, 엔도세리움하고 바스큘라 레이크 반사는데 그 자체가 없으면 해망점마 에코 떨어지죠. 그렇게 해망점마 커지도 에코가 떨어지고 작아져도 저에코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스키아가 생기면 고에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마지막 강의를 하겠어요. 자, 우리가 키드니를 우리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키드니 이렇게 하면 키드니가 우리 종단수 보면 이렇게 여기 콜텍스, 여기 메듈라, 요거는 중심에코 복합제, 콜텍스 고에코, 메듈라 저에코, 중심에코 복합제는 강한 고에코. 자, 이걸 잘해. 그러면 콜텍스는 메듈라는 왜 저에코냐? 메듈라는 퇴보학적으로 콜렉팅 닥터죠. 소변 내려가는 집합관이 있죠. 콜렉팅 닥터니까 요렇게 콜렉팅 닥터에 콜렉팅 닥터가 있고 요 안에는 균질한 닥터고 그 안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수분이. 그럼 뭐 돼? 호모지니어스 스트럭처에서 물이 들어있으면 에코가 떨어지지 않나요? 저에코 되지 않나요? 콜텍스는 왜 고에코? 콜텍스는 안에 잡다한 조직이죠. 뭐가 있느냐면 글로메루스가 이렇게 있고 글로메루스 사고체가 있고 사고체는 프록시말 컨버러티블 디스탈 컨버러티블 있고 주위에 소프티슈가 있죠. 그렇게 잡다한 글로메루스 커넥티브 티슈 프록시말 컨버러티블 디스탈 컨버러티블이 있으니까 여기서 글로메루스에서 강한 반사를 많이 일으켜가 고에코가 되죠. 헤테로지너스 스트럭처지 않나요? 그런데 소아에서는 아주 어린 애들에는 콜텍스 에코가 그리 안 높은 건 왜냐하면 글로메루스 충분히 발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는 똑같은데 아주 팽창 발육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해됐죠?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자, 이 중심에코 복합제. 중심에코 복합제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키드니 보면 칼릭스하고 펠리스, 시누 펠리스고 요거는 칼릭스죠. 칼릭스고 그게 시누 신배가 있잖아요. 소변에 들어가는데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누 신배는 베설, 너브, 림파틱, 소프티슈 있죠. 그러면 시누 신배가 있고 주위에 베설, 림파틱, 너브, 그 다음에 소프티슈. 소프티슈는 무슨 지방 조직, 근육, 결합 조직 이런 게 있다.
그렇죠? 자, 하나하나. 자, 이거만 신우신배하고 주위에 베설, 림파틱 너브 소프티슈가 있다. 잡다한 조직을 둘러싸고 있지 않나. 초음파빔이 이걸 통과할 때는 무수한 음양 계면이 생겨가지고 반사를 마이가 고했거든. 그렇게 중심에코 복합적 고했고 그런 것은 신우신배에 지방이 많은가 그렇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귀신 나빠 먹는 소리고. 그렇게 주산 초음파빔이 통과하면서 반사를 여기에 넣은 헤테로지너스들이.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게. 만약에 중심에코바에 혈관이 아트리가 커지거나 특히 베인인데 베인이 확장되면 중심에코 복합체는 왜 될까요? 에코 떨어지죠. 자,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흰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기가 펠비스 칼릭스가 늘어나면 에코는 왜 됩니까? 떨어지잖아. 물이니까. 베설도 늘어나면 혈액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림파틱이 늘어나면 왜 돼요? 그것도 제일 커져. 그걸 파라펠빅 시스터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자, 소프티슈에 지방이 많이 침착되면 뭐 될까요? 그렇게 나이에 들면 신우신배가 있고 신우신배 주위에 지방 조직이 많이 증가되면 에코가 왜 됩니까? 증가될 것 같지만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3번의 원칙이죠. 이게 뭐냐면 중심에코 복합체가 왜 고에코냐면 이 초음파빔이 통과하면서 무수한 반사 때문에 고에코인 거예요. 지방이 증가되면 충체되면 에코가 올라가죠. 근데 그 올라가는 것하고 중심에코 복합체의 고에코가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경상도 저쪽에 청송이나 봉화 뭐에서 아주 영어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데 가가 공부를 잘해가 대원외고에 전학하면 성적이 왜 대원외고 성적이 왜 될까요? 아마 가가 대한민국 1등 같으면 그것도 1등이지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왜 돼? 평균 이하 될 가능성이 높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올림픽에 육상의 제일 꽃이 남자 400m 릴레이가 최고 단체전이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이 늘 세계 1등인데 한국의 대표 선수를 미국 대표 선수에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대표대 올림픽에 예선 탈락. 우리나라 싸움 잘 달리는 애가 그거 가가지고 왜 돼? 뭐 반대도 있지. 미국의 양궁 대표 서서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에 이어가지고 올림픽에 나오면 왜 될까요? 우리나라 TV에서 탈락할걸. 상대적인 거예요. 지방의 에코 높지만 중심 에코 복합체가 워낙 강한 에코이기 때문에 중심 에코 복합체의 어떤 구성 성분이 증가되더라도 저 에코가 되고 상대적이라. 절대 강자잖아요. 우리 양궁 대표의 절대 강자인데 거기에 다른 나라 국대를 이어놓으면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전력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우리나라 국대 양궁이 왜 세계 1위를 하느냐? 원인은 딱 있죠. 우리나라 저 양궁 대표는 팀 선발이 공정하지 않나요? 올림픽 챔피언도 봐주는 거 1도 없어요.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 비 오든 눈 오든 아무 관계 없어요. 계산돼요. 국가대표 선수 올림픽 배탈 나가지고 날짜 바꿔준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 감독이 추천 선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객기적해가지고 아무도 그거 없어요. 딱 경기 1년 선발제 내가 선발제 점수를 딱 내가 그 성적대로 올림픽에 나가니까 그 이상 더 공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양궁 국가대표 들어가는 게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심한 데가 또 있죠.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 LPGA 우승하는 것보다 올림픽 태극마크 다른 게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LPGA 1년에 10번쯤 있지만 올림픽은 4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 참 자 이해됐죠? 예, 오늘 총파 기본 강의 시간이 너무 돼가 지금 2시 반 때가 전부 다 하이포그라시엠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래